수요일의 코너 약학다식. 오늘 뭐 먹지 고민인 분들에게 영감을 드립니다. 훈남 약사 정재훈 푸드라이터, 절세 미녀 이본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네. 지난주에 참외, 네, 참외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드는, 그래서 성주군 참외 유명하다. 네, 그리고 네. 또 우리 정재훈 약사가 성주 참외 요리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레시피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중에요, 김윤경님께서 성주군청 재무과 소속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시고 레시피를 보내주셨고 또 성주 참외를 보내주셔서 저희 스태프들이 아주 행복하게, 네. 아주 향이 정말 끝내주더군요. 너무 맛있죠. 네, 맛도 끝내주고 그 참외도 맛있게 먹고 또 레시피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레시피 정재훈 약사에게 저희들이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도전해 볼만 합니다. 일단 뭐 성주 참외 만세 한번 질러주시고. 네. 자, 보내주신 뭐 김윤경님을 비롯한 성주 군청에 계신 또 성주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만세 한번 외쳐드립니다. 네. 만세. 네. 만세. 저 보니까요, 참외 캐러멜하고 네. 그다음에 참외면 다이어트 비빔국수 네. 요거 도전해 볼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참외 캐러멜은 어려울 것 같은데 보니까 재료가 10분 좀 안에 적길래. 안 끝나요. 10분 안에 안 끝나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경기 북부로 양보하셔야겠는데요. 요건 이제 북부로 레시피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성주 참외로 물김치는 담아볼 생각이에요. 물김치. 비빔국수 물국수 한번 만들어 먹으려고요. 네. 비빔국수가 레시피를 보니까요. 쉽죠. 스파이럴라이저라고 그래가지고 이 채소나 과일을 국수처럼 만드는 그걸로 해서 만드는 그런 레시피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안 되더라도 참외 썰어가지고 살짝 소금에 조금 이렇게 절였다가 비빔 라면에다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한번 이 성주 참외로 만든 여러 가지 요리들 직접 하신 뒤에 꼭 저희들에게 이제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 홈페이지 계정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주 참외 만세를 외치며 오늘의 요리 재료로 갑니다. 오늘은 비엔나 소세지입니다. 소세지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비엔나 소세지?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네. 사실 음식의 역사에서 뭔가가 헷갈리고 혼동이 되는데 유명해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관련이 있을까요? 뭔가가 막 뒤섞인 것 같은데, 네, 이거 혼동이 되고 근데 또 엄청 유명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독일? 프랑스? 그러면 무조건 미국 애들이 한다. 미국 친구들이 맨날 뭘 잘못 알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왜 프렌치 프라이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벨기에인가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 때 뭐 이렇게 외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프랑스어인가 보다 해가지고 프렌치 프라이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네네. 그죠. 이게 사실 미국에 간 독일 이민자들이 가지고 간 소세지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는 이건 프랑크푸르트 소세지다.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사람이 또 비엔나로도 이걸 소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이건 돼지고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길다랗게. 근데 이제 그게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가지고 가서는 거기 이제 소고기를 섞어가지고 만들었대요. 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이거를 프랑크푸르트 소세지라고 부릅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비엔나에 계신 분들은 프랑크푸르트 소세지야라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엔나 소세지하고 프랑크푸르트 소세지가 거의 뭐 비슷한 소세지예요. 똑같은 소세지인데. 네. 근데 이게 또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본으로 들어가서 길이가 짧아져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양이 적으니까 길이 짧아지는데. 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가 빨간 비엔나 소세지예요. 빨간 비엔나 소세지. 일본이 이제 예전에 이제 전쟁 겪고 그러면서 물자 딸리니까 또 빨갛게 색소 물들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걸 일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문어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칼집 내서 문어 모양으로 만들 대혼돈 파티군요. 말하자면 이제 프랑크 소세지가 원래 맞는 이름인데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먹으니까 그것도 영향도 있었고 그게 또 미국에서는 이제 비엔나 소세지, 프랑크 소세지 같이 불리다가 일본 쪽으로 넘어갔는데 일본 사람들은 비엔나가 다시 또 분리가 됐죠. 비엔나가 좀 더 고급스럽지 않나 하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오스트리아하고 옛날에 독일하고 또 이렇게 한데 엮여 있었잖아요. 맞아요. 국가적으로도 비슷하죠. 엮여 있었고 이러니까 뭐 먹는 것도 비슷하고. 일단은 이게 정확한 표기법은 아니지만 하여튼 누군가가 중간에서 착각하는 바람에 이런 표기법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네. 고기 함량 어떻게 됩니까? 앞서서 이제 순수 돼지고기로 만드는 프랑크 소시지가 있고 또 소고기와 섞이는 이제 비엔나 소시지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비엔나 소시지가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반반 넣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잡육이 들어갑니다. 뭐 잡육? 닭이라든지 토끼라든지 또 생선류가 들어가는데 토끼가 들어가요? 그거는 한 10% 정도가 넘으면 안 되고요. 10% 이하로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섞어서 만드는 게 바로 비엔나 소시지죠. 오. 네. 근데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왜 소시지 이렇게 먹다 보면 겉에가 이렇게 약간 뭐랄까 쫄깃쫄깃하다 그러나? 아니면 식감이 있죠. 터지는 그 맛이 있잖아요. 약간 미더덕 터지듯이 터지죠. 그렇죠. 그게 바로 케이싱이라는 건데요. 케이싱. 네, 그 케이싱은 식물성에서 추출한 셀룰로스가 원료예요. 셀룰로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만들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비엔나 소시지를 조금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홍 소시지에는 없는 식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홍 소시지는 이렇게 그냥 밀가루 같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게 뭐 옛날 추억의 도시락 반찬이긴 합니다만 네. 비엔나 소시지는 약간 그 식감이 아주 땡땡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먹고 컸죠. 분홍 소시지하고 비엔나 소시지를 굽기보다는 약간 살짝 데쳐서 먹으면 그 톡 터지는 식감이 훨씬 더 입안에서 좋죠. 그래서 비엔나 소시지는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데쳐서 먹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맛있고 식감도 네. 깊고 그다음에 향이 좋아지거든요. 향이 좋아집니다. 잡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성분 어떻게 됩니까? 성분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있거든요. 이제 해외 여행 가면 아침 저 안 먹습니다만 해외 여행 가면 항상 조식 뷔페 먹으러 내려가요. 네. 그때 이제 베이컨하고 정통 소세지를 이제 먹어줘야 맞아요. 이제 아침이 든든하고 성공한 것 같다. 오믈렛 하나 또 곁들여줘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비엔나 소세지 성분이 어때요? 성분은 어떻죠? 원래 단백질은 이게 많이 들어있는데. 소세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투리 고기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소세지에는 아무래도 지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중에서도 살코기 부분을 이제 다 쓰고 좀 이렇게 남은 것들 이렇게 손질돼서 남은 것들을 이제 주로 쓰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더 소시지를 각광을 받는 부분이 이게 환경상은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다 먹어야지 좋잖아요, 고기를. 그렇죠. 뭐 쓰레기가 되니까 먹질 않으면.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맛있게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트륨. 네. 그래서 이제 나트륨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되고. 네. 이제 소시지마다 어떤 건 뭐 구워서 먹는 게 맛있다, 어떤 건 데쳐서 먹는 게 맛있다 얘기했지만 데쳐서 드시는 게 조금이라도 나트륨을 줄여서 드실 수 있으니까 굽는 거보다는.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이 비엔나 소시지를 수제로 만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 유명한 소세지 전문집 이런 데 가면은 만드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잡육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잡육의 향들이 있어요. 그 향을 없애기 위해서 후추를 조금 많이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허브, 요새 우리 허브들 좀 많이 드시잖아요. 네. 어떤 거 뭐 바질이라든지 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넣어서 향과 함께 그 허브의 그 맛있는 풍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비엔나 소시지 수제로 먹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진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잡육들을 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영양적으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 소세지도 이제 정통으로 추구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걸 아주 그 좋은 아주 그 부위를 이용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분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럼요. 소세지라고 하더라도 이제 각각 어떤 성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요. 점심학기 이렇게 굶고 이러면 편의점 갔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먹을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소세지 칸 한번 보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저거 고기일 텐데 저거 하나 먹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우유에다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자, 이 비엔나 소세지 맛있는 요리 반찬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프랑크 소세지에 있는 그 셀룰로즈는 벗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비엔나 소시지에 있는 거는 콜라겐 껍질이라 그럼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거를 꼭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프랑스 소시지는 이제 큰 건데. 네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한 입 물어보면 알아요. 이거는 못 먹는 거구나. 요새는 또 안 벗겨도 되는 게 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단 그거는 뭐 식감이나 이제 육안으로 봐도 이미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자, 어떤 레시피입니까? 저는 오늘 제목이 너무 재밌습니다. 비살비살.
비살비살이요? 네. 이야, 비살비살 이게 뭡니까? 비엔나 소시지와 닭가슴살을 섞었는데요. 사실 또 제가 비엔나 소시지만 가지고 요리하면 네. 조금 뭔가 좀 서운해서 제가 하나 섞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너무 쉬운 게 일단 비엔나 소시지가 살짝 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무염 버터를 준비합니다. 무염 버터 한 2큰술을 프라이팬에 두르고 살짝 녹게 되면 비엔나 소시지 칼집을 좀 넣어주시는데 네. 뭐 알아서 넣으시면 돼요. 요새 뭐 문어 모양도 있고 사선 모양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넣으시고 닭가슴살도 비엔나 소시지 크기로 해서 약간 칼집을 넣어서 준비하는데 닭가슴살에만 살짝 다진 마늘로 약간 조물조물 밑간을 좀 해줍니다. 네. 그걸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볶다가 어느 정도 비엔나 소시지가 익혀지고 닭가슴살도 겉면이 익혀져서 살짝 그 노릇노릇한 식감이 딱 배어지면 거기에 뭘 넣냐면 고추장을 넣습니다. 고추장이요? 네, 고추장을 한 2큰술 정도 넣는데 여기에 사과잼을 1큰술 정도 섞어서 같이 넣습니다. 사과잼. 네, 그래서 같이 볶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윤기를 내고 싶으면은 살짝 뭐 올리브 오일이나 뭐 이런 거 넣어도 되는데 버터기 때문에 윤기 안 내도 됩니다. 네. 다 하고 났으면 꼬치에 비살 꽂아요. 그래서 요걸 같이 먹습니다. 네. 우리가 왜 그 휴게소 가면 쏘야 있잖아요. 쏘야가 소떡. 네. 소떡과 쏘야를 그 버금가는 비살을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비살. 이거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못 만드시는 분들 굉장히 유용한. 거기서 이제 뭐 사과잼만 조금 이렇게 빼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사과잼은 뭐 드셔도 다이어트 하는데 아무 손실이 없으니까 드셔도 되는데 요거요. 우리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도시락 싸갖고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네. 요게 굳지도 않고 맛도 그대로라 그러니까 야외에 나가서 잡수시기 아주 좋습니다. 아니, 도시락을 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로 포장마차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요? 남들 나들이 가는 데서 이거면 돈 좀 벌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으로 같이 할까요? 좋죠. 꼭 경기 남부에 열어주세요. 셋이서 올여름에 실내 포장마차나 할까요? 자, 비살 경기 북부의 이보은 요리연구가의 레시피로 소개를 해드렸고 경기 남부의 정재현 푸드라이터 어떤 요리 갑니까? 테디는 비엔나 소시지를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를 더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어릴 때는 비엔나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역시 프랑크 소시지. 긴 길다란 거. 역시 성공한 양으로 사람들, 또 성공한 사람들은 긴 거, 많은 거 이런 거 좋아하죠. 저희는 비엔나파입니다. 비엔나파군요. 비엔나파. 어렸을 때부터 귀여운 그 비엔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게 무슨 밀턴 프리던 학파와 무슨 경제학 학파도 아니고 비엔나 소세지파와 프랑크 소세지파. 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비엔나 쪽파예요. 비엔나 쪽파? 그래서 쪽파하고 비엔나 소시지 가지고 볶습니다. 파와 소세지 이것도 약간 레시피 재밌네요. 의외로 굉장히 쉽고 재밌어요. 그냥 기름을 두르시고 그 쪽파를 비엔나 소세지 정도 길이로 잘라가지고 볶아주세요. 볶다 보면 어떤 부분은 살짝 이제 갈색이 될 때까지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거기다 그냥 비엔나 소세지 넣고 같이 볶아가지고 내시면 쪽파에 양념 따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비엔나 소시지 자체가 간이 돼 있으니까. 간이 돼 있고. 그거 드실 때 이제 쪽파 같이 어울리게. 볶을 때 파기름도 같이 나오고 그렇죠. 이러니까. 파기름도 나오고. 지금 생각난 건데요. 파도 괜찮은데 마늘쫑 넣으면 어때요? 지난번에 다 써가지고 마늘쫑 새로 사와야지. 마늘쫑도 맛있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이제 경기 남부의 요리 방법은요. 어떤 요리를 할 때 이 재료에 뭘 넣을까 이게 아니라 이 재료하고 냉장고를 열어서 남아 있는 재료로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쓴 재료는 이번 주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부재료가 겹치는 법이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마늘쫑 썼으면 이번 주에 파고 그다음 주엔 그냥 마늘로 갔다가 다음에 뭐 양배추로 가고 막 이렇게. 혹시 또 참외 넣는 건 아니죠? 지난주 참외했다고. 또 이제 성주 참외 들어갑니다. 그거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우리가 이제 비엔나 소세지 그거 자체만 요리를 해서 그냥 케찹이나 이렇게 발라서 줬었는데 그게 사실은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약간 미안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그런데 거기 뭐 마늘쫑이나 파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이렇게 내면 그것도 또 괜찮은 요리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비엔나 소세지의 어떤 클래식,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시지 야채 볶음에 대한 두 분의 비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시지 야채 볶음 할 때 비엔나 소시지를 일단 반으로 가릅니다.
왜냐하면 두껍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으면 이게 양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왕이면 양을 조금 똑같은 양이라도 푸짐하게 먹기 위해서 반을 가르고 그다음에 꼭 넣어야 되는 채소가 있습니다. 아까 비엔나 소시지가 나트륨이 조금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애호박을 좀 넣습니다. 애호박과 양파를 아주 아니요 0.5cm 정도로 좀 다져서 그거를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약간 나른하게 볶습니다. 볶고 난 다음에 걷다 뭘 하느냐 후춧가루를 조금 넣어요. 그것도 통후추를. 그러고 나서 비엔나 소시지를 넣고 같이 볶음을 하면 그 애호박에 칼륨이 좀 많이 있으니까 소시지에 나트륨을 조금 많이 배출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궁합이 맞는데 요거는 간 맞춤을 약간의 소금으로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따끈한 밥을 걷다 놓고 같이 볶아주면 정말 맛있는 밥이 되는데 마지막에 달걀을 잘 풀어서 줄알치듯이 쫙 하고 난 다음에 스크램블처럼 해서 같이 볶아주면 아주 궁합이 잘 맞고 한 끼 식사로도 아주 넉넉하죠. 그렇죠. 네. 마트에서 사는 볶음밥 재료 갖다가도 달걀 하나만 이렇게 넣으면. 그럼요. 자, 경기는 한번 짧게 레시피. 저희 냉장고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냉장고에 있는 야채 중에 마음에 드는 걸 다 꺼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팽이버섯이랑 같이 볶아봤는데 그거 아니고 양배추가 있으면 양배추, 호박이 있으면 호박, 아무 야채나 다 꺼내서 같이 볶아주시면 경기 남부식의 소세지, 비엔나 소시지 야채 볶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남아있는 그 채소들, 야채들 이 약간 이거 뭐를 만들어야 되지? 약간 혼란스럽고 좀 짜투리로 남아있을 때 야, 소세지를 사다가 소야 볶음을 하자라고 하고 볶아내면 그것만으로도 한 끼에 완벽한 레시피가 된다. 오늘 저녁에 한번 가족들 올 때 주부분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밥식 먹을 식자연스러운 약학다식. 오늘은 비엔나 소세지로 다양한 요리법 알아봤습니다. 이보은 요리연구가 정재원 푸드라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